다음 이제 132쪽에 네모 3번 용도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역시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 그 기본 취지는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 땅에 그러니까 A구역, B구역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구역에서 보실 내용은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종류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뭐가 보도록 하고요. 용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일정한 행위제한을 하는데 용도구역은 이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용도구역은 두 번째 여기는 개발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개발 중에서는 관청에서 진행하는 공적 개발도 있고 개인이 하는 사적 개발도 있는데 여기는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이제 용도지구와 다른 걸로 지금 용도구역을 보고 있는 거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북한산 중턱에 가서 개인이 뭐 건물 지을 수 없죠. 북한산 중턱에다가 관청에서 도봉구, 노원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튼 용도구역 네 가지는 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모 3번 체교 132쪽에 그러니까 파란 1번 용도구역의 의 용도구역 2란 그다음에 사선 그 구역 기울어진 선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러니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사선 그 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기적인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도심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두째 줄에는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완화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써져 있지만 거짓말이고요. 용도구역은 주제가 엄청 센 것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파란 2번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그러니까 그린벨트 쓰시고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이제 가끔 들어보실 겁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양구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표시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사선 그 구역 셋째 줄 사선 그 구역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표시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심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양과 2번은 내용 없습니다. 읽을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관측은 나중에 보시고 여기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그러니까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죠. 두 가지가 내용입니다. 확산 방지 어느 시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지가 있는데 이제 1930년대 영국에서 시작한 제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도시로 왔듯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로 오는데 시골에서 이런 시내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시가지 중심에 비싼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외곽에 허름한 집. 그런데 더 돈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도시가 이상한 모양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런 도시였는데 무허가 판자촌 집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가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고요. 무슨 혹 달린 곰 같이 생겼잖아요.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런던 시가지가 있으면 그 시가지 바깥에 그린 벨트, 녹색 띠를 둘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녹색 지대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노래 부르던 분이 생각나네요. 두 분이요. 아무튼 녹색 지대다. 그러니까 회색 건축물 짓지 마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시가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막겠다.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걸 막는 거죠. 이상하게 삐쭉삐쭉 뻗어나가는 확산을 막는다. 두 번째 보안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1968년 그러니까 1월 21일 날 하도 옛날입니다만 그러니까 북한 무장공비들이 31명이 그러니까 청와대 뒷산까지 왔었죠. 그중에 한 명 생포가 김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청와대 바로 뒷산까지 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중에 29명 사살, 한 명 생포, 그 생포가 이 김신조, 한 명은 또 경계망을 그렇게 쳤어도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도 보낸다. 그래서 석 달 만에 부대를 만들었죠. 68년 4월 달에 부단을 만들었습니다. 부대 이름이 뭔 부대고요? 684 부대요. 누구요? 안성기 대장, 허준호 부대장, 설경구, 정재영 등에서 684 부대였고 훈련 장소가 어디였고요? 인천 그러니까 용유도 앞에 실미도였죠. 실미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러니까 급히 만들고 또 이제 그러니까 대외비 뭐 특수부대가 다 대외비지만 여기는 더더욱 더 그러니까 비밀을 갖추려고 공군에다가 특수부대를 만들었다고요. 공군에다가 기밀성 잡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노량진 자폭으로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허준호 부대장 우리 그러니까 뭐 애들 설경도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다다다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죠. 그것과 이제 별도로 아무튼 저쪽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우리 쪽에서도 계속 올려보내고 그랬었죠. 그것과 별도로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 근데 군사작전구역 그러면 외국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영국 거 제도를 따자. 그래서 그린벨트 뭘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여기다 뭘 집을 짓는 순간 그게 뭐예요? 무장공비 숨어 들어오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꼴이라고요. 그래서 건물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선명하죠. 그러니까 깔끔합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뭐 맨드라미, 코스모스 이런 거 없이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파란 3번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는데 그 제목에 그러니까 조정 위에다가 금지 쓰시고요. 얘는 시가화 금지구역입니다.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하지 말라고요. 시가화 금지구역입니다. 읽고 설명드리면 양과 1번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표시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표시요.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표시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표시요.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화 지정구역, 지정변경을 주중관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표시요.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지정구역,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지정구역, 지정변경을 주중관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쪽에 양과로 2번, 양과로 2번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시가화 조정구역이요. 지금 표시한 그대로 그러니까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5년 시가화를 유보하고 그러니까 단계적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20년 사이에서 시가화를 방지하고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5년, 20년 사이에서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방지, 시가화 유보, 보류, 수독이죠. 시가화 하지 말라고요. 근데 실제 내용은 그냥 시가화 금지구역이에요. 근데 시가화 금지구역,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시가화 금지구역을 때리겠다. 땅 주인들 좋아요, 싫어요? 우리 땅에 무슨 시가화 금지구역?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뭘 때린다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때린다고요. 어느 곳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때립니다. 땅 주인들 알아요? 뭐 한데 우리 동네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때린대. 조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조정은 좋은 거 아닐까? 그래라 우려 성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빵건이에요. 한 건도 없어요. 옛날에 영종도에 한 번, 그다음에 대전에 한 번, 그래서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시가화 금지구, 시가화 조정구역 옆에다가 그러니까 신도시 예정지 쓰시고요. 영종도나 대전이나 둘 다 신도시 예정지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설명이니까 그 다음은 그냥 듣고 넘기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종도에 그러니까 개인들 건물 못 짓게 묶어놨다가 공항 들어서고 나서 지금은 쭉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요. 두 번째 대전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있다고 치죠. 뭐 대전에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고속도로 대전 이쪽으로 지나가고 대전 외곽순환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유성 IC, 유성 온천 2002년 월드컵 때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 유성 IC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대전 국립현충원 지나가면은 저쪽 이제 계룡산, 그러니까 공주, 그러니까 동학사 그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쪽 방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철도 다니고 있다고요. 왜요?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 사들이는 거죠.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할 수 있죠. 그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다 사서 싹 밀고 거기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이 든다고 치죠. 돈 50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정도로 하려면 돈 50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당시에 돈이 10밖에 없다고요. 돈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줄일 수는 없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끊으면 되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 10 가지고 1차 구역 다 사서 싹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돈이 20 생겼습니다. 그 20 가고 2구역 들어가고 2구역 다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30 갖고 들어가는 이 3구역은 그냥 신도시 예정지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거창하게 폼을 잡아서 뭐라고 붙였다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정해진 게 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시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신도시가 보통 한 5년 단위로 이제 개발들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5년, 그다음 또 5년, 10년 지나서 들어갈 거라고요. 10년 지나서 돈 갖고 들어가서 다 사들여서 싹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건데 그 사이에 개인들이 이것저것 지어봤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주고 사서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 지으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걸 금지시키겠다, 방지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은 돈 없어서 못 들어가고 1차 개발 끝나고 2차 개발 끝나고 10년 지나서나 들어가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까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 대전 경우는 10년 동안 여기를 10년 동안 묶어놨으니까 기간도 맞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신도시 예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시 사업을 할 때 다 사들여야 되니까 이러저러한 개발들 하지 말라고요. 양과로 2번, 양과로 3번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개문하게 줄 건 줄이죠. 133쪽 제일 아래 밑에서 여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농업, 임업 갖고 시험 나온 적도 없지만 그냥 아무튼 그 두 줄은 살리고 그 박스 X 1번 축사 있는 박스 X 다음 쪽 와서요. 134쪽에 동그라미 2번 마을 공동시설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지만 두 줄은 살리고 그 박스 X 다음 쪽이요. 135쪽에 동그라미 3번 인목의 벌채 그 한 줄은 남겨두고 그 아래 박스 X 그 아래요. 양괄호 4번 사전협의 양괄호 4번 X 다음 쪽 와서요. 136쪽에 양괄호 5번 X 양괄호 6번 X 다음 쪽에 양괄호 7, 8, 9 다 XXX입니다. 저 기본 취지가 초점이고, 다음에 용도구역 4가 중에 지금 2개를 봤습니다. 다음에 있는 게요. 그러니까 137쪽에 파란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대로 그냥 수산자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수산업인 거죠. 그래서 광어, 우럭, 메기, 매생이, 꼬막, 바지락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표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양 보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 우럭 키우자는 곳이니까 콘크리트 장관이 아니라 우럭 장관이죠. 우럭 장관은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 표시요. 수산자원 보호 육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주민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 뭐 더 내용 없고요. 다음에 5번에 도시 자연공원가 구역이 있습니다. 8글자니까 아무래도 끈을 읽다 보면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렇게 끊어지게 되지만 제가 억지로 강조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끊어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표시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하는 표시할 거 아니고요. 그냥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지의 개발을 제한 표시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요. 뭐 손대지 말라고요? 산 손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 이 도시지역의 도시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법이 바뀐데 그러니까 공원법이 있어요. 공원법에 따르면 벨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도 있고 그냥 우선 대비되는 걸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 부어서 만든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디 단독주택가 가면은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쌈지공원 뭐냐면 주택만 따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 주차하기도 어렵습니다. 산책할 자리도 없다고요. 크게 산책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실에 한 6분의 1 정도 될까요? 딱 한 요 정도에서요. 요 정도에서 조그만 정자 하나 있고 정자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벤치 2개 있어요. 그런 쌈지공원 가끔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가 밀집한 곳이에요. 거기 좀 앉아서 좀 숨이라도 쉬자고요. 다리라도 한번 보자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공원 말고 또 뭐 애기들 뭔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보드 타고 뭐 자전거 타고 묘기 부리는 그런 콘크리트로 보는 인공공원 말고 자연공원이라고요. 자연공원 콘크리트 안 들어간 공원이 뭐예요? 산이죠. 산이라고요. 도시지역에 산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은 아니에요. 설악산은 용도지역이 도간농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죠.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설악산 같은 데 빼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데 그러니까 도시지역인데 산이 있고 조그만 동산 포함해요.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꽁보리밥집, 음식점 안 들어가 있으면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에요. 도시지역에 나무 심어져 있는 산은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서울에 350개가 넘어요. 또 뭐 그냥 조그만 동산이면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용도구역은 워낙 규제가 세다 보니까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경우는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일 아래도 동그라미 2번 137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보셨습니다. 칠판 저쪽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앞글자 7개, 용용용, 입지 8개, 기계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용용용을 보셨어요. 땅에 이름을 붙이고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거죠. 그 규제를 지켜라.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른 걸로 입지 규제와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좀 성격이 달라요. 규제는 가는데 여기는 7번 보시죠. 아까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여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시죠. 그러니까 25가지 중에 5가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주거지역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가지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지 나이트클럽을 지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그 중에 5가지 중에 A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B를 짓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C를 짓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D를 짓고요. 5가지 중에 어떤 걸 지을지 알 수가 없다고요. 색깔을 어떻게 칠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울퉁불퉁 삐쭉 빼쭉 별별 모양들이 쓰는 거죠. 여기는 아예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3가지는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공익 사업이어서 성격이 다른 거죠. 자, 이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우고 가죠. 그런데 지금 책에 138쪽에 네모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만 얘는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143쪽에 그러니까 6장 지구 단위계획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 설명을 먼저 좀 길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려지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저 보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느 A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청에서 용도 지역을 정한 거지 개인 땅을 다 뺏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땅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29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5가지가 허용된다. 5가지 여기 이제 세모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A, B, C, D, E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1번 거기다 A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거기다 B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C는 그러니까 3번 땅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A와 C를 섞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거기다 E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빼쪼가게 짓는다고요. 그다음에 5번 땅은 뭐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다시 A를 짓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그러니까 글씨가 작아서 그러긴 한데요. 법 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법 어긴 사람 한 명도 없죠. 29가지 중에서 A, B, C, D, E 5가지만 지을 수 있다. A, B, A, C, E, A에서요. 이렇게 지었다고요. 법 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울퉁, 불퉁, 삐쭉, 빼쭉, 울긋, 불긋 난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튼 애기들 같이 사는 집, 건물 하나로 지어서 뭐라도 하자. 그럼 소중한 거였지만 이제는 좀 갖추고 살자고요. 계속 이러고 살 거냐고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유럽 제도를 따온 겁니다. 유럽 제도를 따와서 그러니까 어느 땅이 있으면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용도지역 그걸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용도지역 그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쁘게 해보자.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가 단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쁜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저 뭐 가끔 어디 뭐 그 우리나라 6시 대구역 뭐 이런 거에서도 저기 어디 뭐 독일 집을 만들어 놓은 독일 마을 또 어디 뭐 무슨 뭐 그러니까 프랑스 마을 뭐 그런 것들 가끔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쁜 단지를 만들겠다. 이제 그 뭐 독일 마을은 이제 거기 이제 땅 주인들이 한 거지만 이건 이제 관청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관청에서 여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라고 하는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1, 2, 3, 4, 5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원래는 29가지 중에 5가지만 허용되지만 안 되겠다. 여기는 더 지어라. 그래서 29가지 중에 8가지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더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층을 지을 수 있다면 여기는 20층을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돈 벌으라는 제도는 아니고 단지를 멋지게 하는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8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주택 이렇게 크게 공동주택 들어서고 그다음에 업무시설 들어서고 그러니까 사람들 저녁에 그러니까 일 끝나고 회식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족들 외식도 해야 되니까 판매시설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번 땅은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사람 살 수가 없으니까 1번 땅은 공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런 도면을 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가 동네하고 나 동네하고 어디가 훨씬 나아요? 나 동네가 훨씬 낫죠. 이것들을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요. 개인은 내 돈, 내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될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 여기다 이렇게 멋진 단지를 만들라라고 하면은 근데 그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아 나는 하얀 세모가 좋아. 나는 노란 네모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반발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10층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20층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얀 세모가 좋아도 10층 하얀 세모를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고집을 피우겠어요? 그러니까 노란 네모 20층으로 가겠어요? 노란 네모 20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관청에서 법에 의해서 정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쪽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43조, 그러니까 그 위에 네모 1번 총설 그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음 두 덩어리를 쓰시는데요. 이 두 덩어리 쓸 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로 글자를 크기를 해서 써야 되는지 다 보신 다음에 쓰시자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면 아주 깔끔해요. 그러니까 좀 더 붙이면 이 도면은 그러니까 이 단지에 대한 도면이죠. 배를 만드는 도면이 아니라 이 단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도면이고 이 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그런 도면입니다. 도면요. 다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거니까 단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를 해요.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면 지네들 힘이 약해진 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못된 텔레토비 몇 명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일부가 이걸 갖고 장난을 해놓은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까 그걸 말장난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글자를 바꿨어요. 지단 계획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단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반 뭔 소리예요 이게. 놀러가 김밥 사 계란 지단 붙여. 그러니까 또 뭐라고 붙여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구 방위군이에요. 독수리 오형제가 이미 지구를 지키고 있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면이 6글자 뭐라고요? 도면을 여쭈고 저쭈고 말장난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구역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러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혀도 안 돌아가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쟤네들이 말장난한 건 말장난한 거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 단지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 혀도 안 돌아가는 저 발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에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곧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에 4쪽마다 한 번씩은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은요.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우선 기본 취지는 그러니까 구역 단지를 정하고 계획 도면을 낸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고 그다음에 보시죠. 그다음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죠. 도면이 나와야만 의미가 있지 도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냈으면 개인들은 지 마음대로요 도면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면대로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거 싫은디 반대하는 사람들 반발이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 크게 짓게 해줄게. 더 여러 가지 실판이요. 여기는 5가지만 지을 수 있는데 8가지를 짓게 해줄게.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20층까지 짓게 해줄게 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해 줍니다. 가지수도 완화해 주고 뚱뚱 날씬 높고 낮고도 다 완화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도면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기, 건은 포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반시설과 건축에 대한 사항인데요. 건물이 10층이 아니라 20층으로 커졌죠. 건물이 커졌으니까 사람도 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도로 옛날 동네하고 똑같은 도로면 안 됩니다. 도로도 크게 들어와야 되고 수도 파이프, 하수부도 파이프도 크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하라는 내용이 당연히 써져 있어야 되죠. 도면에 어떻게 건축하라는 게 써져 있어야 도면대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구역이고 계획인데 그거는 뭐 뻔한 얘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흐름을 아시는 게 좋으니까 먼저 첫 번째 덩어리 지금 8줄이죠. 여기까지 한 줄 잡으면 8줄 다 쓰시고,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서로 연결되는 이 네 덩어리를 같이 쓰시고, 그러고 내용을 보시자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 단지 도면, 단지 계획을 내는 거죠.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야 된다. 도면 3년 안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도면이 나왔으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더 여러 가지, 더 뚱뚱, 더 높게 짓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도면에는 기반시설과 건축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포함해야 됩니다. 이상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몇 분이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가도 괜찮죠. 예, 그래서 지금 쉬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